반갑습니다. 역학 전문가 팔봉쌤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을 감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몇 해 동안 여러 방송에 나오면서 이렇게 국운을 한 20, 30년 동안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또 새롭게 국운을 앞으로는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렇게 역학적으로 앞으로 또 정세 또 이렇게 흐르는 모든 음양 오행의 흐름에 따라서 국운을 기탄 없이 말씀 올려 보겠습니다. 이 국운이라는 것은 어떤 시의 운이나 도의 운이나 개인의 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정이나 어떤 이 직장은 내 개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 국운은 나라 말 그대로 나라 운이죠. 나라 운은 이 세계 정세와 맞물려 있고 지구 전체와 맞물려 간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목국의 나라입니다. 동방목국은 뭡니까? 자, 동이 있으면은 서가 있고, 그죠? 네, 남이 있으면 북이 있죠. 이 동방목국의 우는 지금 뭡니까? 이민년부터 다시 목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민년 2022년부터 동쪽, 우리나라에서는 동쪽 기운이 흐르고 있죠. 동쪽은 뭡니까? 저 주문지, 또 속초, 평택, 강릉, 그죠? 이쪽으로 해서 뭐 영덕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죠? 이쪽 포항, 울산, 부산 이런 쪽에 지금 경기는 전에보다는 조금 더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어려웠죠. 어려워서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향후 몇 년 동안 굉장히 서쪽이 또 굉장히 발전이 됐죠. 경기도 이런 이쪽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서 아직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거죠. 경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운 자체가, 운이 그쪽으로 미칠 때는 올라오는 것 한 10년씩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 한 10년씩 내려가는데, 그 10년의 운이 기반이 돼서 경기도 쪽에 지금 경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방목국이 이제는 그 어려웠던 이 동쪽의 기운이 들어와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이 굉장히, 일본도 몇 년 동안 어려웠죠. 이런 나라들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2023년은 뭡니까? 계묘년이죠. 이민년은 뭡니까? 조금 혼탁한 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혼탁한 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이 변화하는 시점. 이게 혼탁은 뭡니까? 이제는 새물이 들어오고 아주 좀 이렇게 험한 물이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걸러지는 것이 2022년이라 보면 이제는 다 걸러져서 새물이 흐르는 것이 계묘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묘년의 물은 아주 이 가파르고 빠르면서 아주 뭡니까? 굉장히 맑고, 그죠? 투명한 어떤 세상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투명한 게 뭡니까? 공정, 정대, 법치, 그 질서, 그죠? 이제는 어두운 사람들이 발 뻗기 힘든 그런 한 해가 됩니다. 또한 뭡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고, 또한 너무 연결해서 했던 분들이 좀 고생을 하게 되는, 이제는 투명한, 그죠? 또 어두운 돈이 좀 판쳤던 그런 시간들이 점점 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한 사람보다는 어떤 뭡니까? 우리 공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 말을 그대로 기술자들이죠. 기술자들이 대우받는 투명한 세상이니까 기술자들이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올라가는, 그래서 올해도 뭡니까? 기본소득이 뭡니까? 최하임금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뭡니까? 살아가는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 수입이 늘어나고, 이제는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지는 그러한 투명한 법과 질서가 있는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묘년에는 아예 어두운 마음을 가지시 마시고, 또한 뭡니까? 또 뭐 일확천금이라든가, 그죠? 좀 이렇게 몹쓸 짓을 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점점 나중에는 그 칼날이 개수는 칼날이, 그죠? 아주 뾰족한 칼날처럼 물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나를 치게 되는, 오히려 그래서 자업자득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목국의 운에서는 뭡니까? 주로 붉은색이나 노란색이나 이런 색깔들이 굉장히 화려한 어떤 빛을 내는, 목은 뭡니까? 동방목은 나무는 태양을 봐야 되죠. 태양의 색깔은 늘 붉은색이죠. 붉은색, 노란색, 밝은색을 옷을 많이 입으시고, 또한 그런 색상을 많이 선호하시다 보면 행운이 따르리라 봅니다. 건강은 뭡니까? 목기운에서는 주로 목병이나 목이나 머리 쪽에, 그리고 위장병이 많습니다. 그런 병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목에서는 오는 거 편도성, 그죠? 그 다음에 비염, 축농증, 그 다음에 뇌출혈, 뇌졸중, 위궤양, 위염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위장병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목은 호흡기죠. 호흡기 병이 많이 생기는 그런 또 비염이나 축농증이 많이 생기고, 머리 쪽으로 치매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뇌졸중, 뇌출혈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뭔가 투자에도 이제는 서쪽에서 한동안 재미를 보셨다면 동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이렇게 모든 이게 삼남하성은 순회를 합니다. 그죠? 동쪽이 왔으면은 남쪽이 오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중앙에 또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원리는 10년 단위로 흐른다 보면 되는데, 이제 동방의 목기운은 2년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8년은 계속 동방목극으로 운세가 흐리라 봅니다. 그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이 동방목극이 좀 강해지면서 이분들이 프로스가 올라가면서 정치권에도 동쪽이죠. 동쪽에 가지신 분들이 점점 뭡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그죠?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점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정이 지나면은 더욱더 이 동쪽의 기운이 강해져서 더욱더 프로스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지지도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과 질서라든가 이제는 뭐 힘으로 누르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면서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뭡니까? 위협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철학관도 마찬가지죠. 오면은 이제는 뭡니까? 남자가 지고 살아야 가정이 편하고, 또 남자가 권위적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로서는 한 가정을 이끌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또 재미난 가정이 될 수도 없고, 윤택한 가정이 될 수도 없죠. 이제는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가정 살림도 같이 해야 되고, 물론 돈벌이도 같이 하는 시대니까 모든 것을 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명한 어떤 가정, 투명한 사회가 계속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나쁜 어떤 마음을 가지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또 뭐 나쁜 행동으로서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아마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계묘년은 바로 토끼가 되죠. 토끼에는 이제는 60갑자를 살았는 63년생 계묘생인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많은 변화를 얻게 됩니다. 물론 60갑자에서는 변화라는 것은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 그죠? 또 사별도 있고 이별도 있고, 그렇지만 그동안 또 어려웠던 사람들이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줍니다. 그래서 바로 60갑자라는 것은 이제 60갑자를 다 살았으니 아무리 철이 없는 사람도 철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보는 안목이 생기고, 이제는 세상의 돈이 소중함도 알고, 그래서 바로 환갑이 되는 이 계묘생 63년생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뭡니까?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한 뭡니까? 가정에서도 아주 잘 이끌 수 있는 가장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동안 재물이 좀 박혀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재물이 일어나는 그런 운세로 바뀌리라 봅니다. 계묘생들이 주로 60갑자를 살면서 많은 희애락이 많고 애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붙어도 어느 순간에 나가버리고, 가정에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계묘생들이 일생이라습니다. 이제 60갑자를 살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예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굉장히 화려한 인생으로 계묘생들이 살아가리라고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계묘생들은 주로 눈병이나 탈모라든가 간이 나쁩니다. 그죠? 이런 질환을 꼭 이렇게 채소나든가 푸른 음식을 많이 드시고 푸른 걸 많이 보시고 하셔서 간질환, 눈질환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올해가 바로 환갑이 되는 계묘생이고, 또 계묘년에서 계묘생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년은 갑진년이 되겠죠. 갑진이 되면 갑진년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방목극 쪽으로 해서 동방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이쪽에 정치권이나 또 경제적이라든가 인재가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운세로 흘러서 그동안 침묵침체해야 됐던 저 강원도부터 저기 이 남쪽까지 가면서 동쪽이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운세로 굉장히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 투자해 놨다가 또 저쪽으로 또 갈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지혜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쪽에는 보면 크루즈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그죠? 아마 동해대교 이렇게 발전되면서 앞으로 이쪽 그 어려웠던 살림들이 좀 좋아지는 바로 동방목극의 지난해는 변한 전환기고 이제는 시작이 되는 그런 운세로 동쪽이 좋아지는 운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로서는 동쪽이 되고 일본도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렵지만은 지금 뭐 이 TV에서는 아주 경기 어떤 불안 요소 또 불호소는 낮게 나오지만 철학자가 보는 운세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전보다는 굉장히 살아가는 이 현재 세계 정세보다는 더 혹시 나은 그러고 일자리가 투명해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오히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분명히 좋아지는 2023년 개면열이라고 저는 확실히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두고 보시면 이 영상을 꼭 보관했었다가 내년 이맘때 보시면 후년이 되겠죠.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지난 1년은 분명히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또 다시 대한민국 국운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철학을 해온 철학자 팔봉샘 TV의 팔봉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